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배도 뺐고, 네, 거기에 관해서 복거일 선생님의 개인적인 예측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고 국제적인 그 교류가 거래가 적은 사회라서 영향이 적을 거라는 게 하나의 정설 비슷하게 되어 있죠. 네. 저는 그 얘기가 그러다기보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에 대응할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가난해지면 나중에는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수입이 줄어들어도 굉장히 아픕니다. 예를 들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사정 나빠지면 TV로 경기를 본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우환이 생겨가지고 네.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 가난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게 빚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한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빚더미로 속이를 묻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과 같죠. 그럼 북한의 경우에 지금 모든 것이 최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제재를 가하면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도 북한은 의외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이게 북한 경제 또는 북한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재를 지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이 아프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좀 강화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낙타 등의 마지막 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비유를 쓴 데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게 낙타가 지푸라기 하나 한다고 무너지지는 실제는 안 무너집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근데 핵무기라든가 다른 재래 무기를 갖다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일단 구성됩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배가 부품을 실은 배가 납포가 돼가지고서 제때에 도달이 안 되면은 실제로 무기 개발에 차질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부품이다. 그렇죠. 근데 높게 네. 왜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라면 이내 공수를 하고 자체적으로 제작이 많으니까 그러한 차질이 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이게 바로 이제 리커버리가 되는데 수정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시간이 걸리죠. 우선 은행 제재를 하게 되면은 돈을 줘야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보내기가 이게 보통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주민들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괴로움을 겪는 것이 바로 집으로 고향으로 송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거꾸로 이제 돈을 갖다가 주고서 지금 북한에 누가 신용을 하겠습니까? 돈 먼저 내보내주는데 그거 어렵게 한다. 그래가지고 증명 하나 덧대와라 하면은 그거로 예컨대 며칠 더 걸리고 이게 다 누적적으로 되면은 한 1년 지나면은 의외로 북한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조이면은 북한이 아프리나 지금 우리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가벼운 것이 북한이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기야 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 되던 것이 일일이 배낭에다가 달러나 유로와 현금 짊어지고 가서 거래하는 걸로 바뀐다면 그것도 무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단위가 클 텐데요. 그 비효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은 지금 자급자족 체제가 제대로 되는 거는 사실 무기계통 위에는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무기라는 걸 생산하려면 또 다른 공장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무너지면은 무기계통에 영향이 갈지를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잘 돌아가는 사회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체제가 없는 사회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면 올스톱이 되거나. 그건 장기여서 희망사항이고. 예. 그러면 저 컨베이어 벨트에 라인이 쓸 수도 있는 거군요. 실제 보면은 이게 제가 북한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본 것은 새것, 농경 기구들, 네.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것들이 볼판에 들판에 그냥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품이 그러니까 뭐가 망가졌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내 그걸 바꿔 껴가지고서 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부품을 조달할 기록이기 때문에 기계 전체가 다 쓰더라고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북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선생님께서 북한에 가신다고 그랬을 때 제가 안전 문제 때문에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북한은 전산화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복고일이 그 복고일인지 모를 것이다. 전혀 걱정하지 마라. 북한 정권의 수준을 굉장히 꿰뚫어 보는 말씀을 그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묘 양매장 네. 때문에 이제 김문수 지사 초청으로 네. 이제 같이 개성을 갔는데 갔다 오신 건가요? 실제로 개풍이죠. 개풍. 개성에서 네. 좀 들어가고 거기는 이 포템킨 빌리지인 개성공단하고는 달리 네. 거기는 정말 북한의 그 실정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참 속이 아팠어요. 북한 주민들이 참 그 사는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눈에 딱 띄는 것이 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개성 시내의 그 모습을 보고 북한을 보면 안 됩니다. 포템킨 이제 빌리지라서. 네. 근데 제가 그 얘기인데 딱 가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입경을 할 때 실제 컴퓨터가 있는 거 봤어요. 있는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숨을 내셨죠. 그때 선생님께서는 문화미래 포럼 대표를 하시면서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나 이런 그 관제 언론들이 민족의 성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죄쳐되고 있다. 그 수괴로 지목을 받으셨던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가셨던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때 폭탄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6.15 선언 실천 뭐 남북 작가회의인가 금강산에서 네. 했는데 북한에 무슨 작가가 있느냐 진정한 작가가 있다면 다 아오제 탄광이나 요독수송으로 갔을 네. 거다.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의 조평통인가에서 성명을 냈었죠. 그때만 해도 젊었죠. 지금 그런 얘기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요즘 기력이 쇠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작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 생각을 너무 안이하고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네. 그리고 속으로는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걸 이제 밖으로 내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이제 뭐 대문짝에 났는데 저한테 항의를 한 사람이 뭐 전화로나 무슨 뭐 이메일이나 대면으로나 한 사람도 없어요. 묵시적 동의를 한 거로군요. 이게 뭐 제 해석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발언을 해야 돼요.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분야가 뭐냐면 중국의 인권입니다. 네. 중국에서 인권 운동가들이 그 구금당하거나 고문당하고 네. 그렇게 붙잡혀가고 이제 그 탄압을 받으면 남일 저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식인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중국 정권이 부당하게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중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허작했더니 첫 마디가 선생님 돈 끌어오세요. 그럼 우리 하나 만들 수 있더라고요. 돈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는 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네. 성명을 좀 발표하고 하고 중국 지식인들 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그런 면에 너무나 등한해요. 우리 지식인들이 좌편화됐다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 지식인들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인식이 적죠.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경을 벗어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운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국의 그 이익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익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이유가 없어요. 집만 되잖아요. 큰 비용을 치르면서.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은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실마리가 보여요. 중국 정권이 지금 걱정하는 건 북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자유와 바람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중국의 이익과 중국 정권의 이익이 다른 것. 북한에서 북한 정권의 이익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다르듯이 그 차이를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지식인들과 같이 협력하고 민주화를 좀 앞당기는 일을 적어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 좀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한국 지식인의 사명이다. 세계 지식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당국에게, 북한 독재자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아프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 희망 섞인 해석입니다. 네, 우리는 다 희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희망이 저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